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한국에 넷플릭스가 들어온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에 한국으로 와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열었는데요.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무려 7,700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5년간 투입한 액수의 70%가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고 밝혔었죠. 넷플릭스는 예전에 한국의 드라마에만 포커스를 뒀다면 최근에는 한국 콘텐츠의 맛을 알았는지 영화는 물론 예능이나 시트콤, 심지어 다큐멘터리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 콘텐츠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K 콘텐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흥행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도 낮은 예산으로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죠. 즉,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신과 함께 방해 등을 제작한 원동현 리얼라이즈 픽처스 대표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국 콘텐츠가 매력적이라는 사실이 최근 몇 년 새 증명되면서 지금은 미국 콘텐츠 다음으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넷플릭스에서 투자하는 미국 드라마는 회당 평균 제작비가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죠. 반면 한국 드라마의 회당 제작비는 킹덤 20억 원, 스위트홈 30억 원,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유행을 남긴 오징어 게임이 고작 22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려 5배가 넘는 제작비 차이임에도 미국 드라마를 압도하는 성적에 넷플릭스 관계자는 한국은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손에 꼽히는 스토리텔링 강국이라며 오랜 시간 다져진 뛰어난 역량을 기반으로 탄생한 한국 콘텐츠들은 넷플릭스의 성장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의 대응행으로 인해 넷플릭스의 주가는 한때 반짝 오르기도 했었죠. 이처럼 오징어 게임 외에도 지옥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과 같이 한국 콘텐츠가 나왔다 하면 계속해서 1위를 찍어내고 있으니 한국 콘텐츠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았을 때 아마 앞으로 전 세계적인 OTT가 한국 콘텐츠의 성적에 따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재밌는 모습을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편 원동현 대표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한국 콘텐츠가 큰 힘을 발휘했던 일본과 중국, 그리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여러 선진국들의 국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파란색 눈을 가진 백인 여학생들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따라하거나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을 찾아 즐겨 먹곤 하죠. 즉, K 콘텐츠는 한국만의 특성이 존재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외국에서도 굿닥터와 같은 리메이크작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흥행하고 있는 K 콘텐츠의 밥숟가락을 얻고자 디즈니나 애플TV처럼 미국의 다른 OTT들도 한국의 콘텐츠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의 아성이 한국 시장에 압도적으로 작용하는지 아직까진 다른 미국의 OTT들은 힘을 못 쓰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콘텐츠가 축배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했는데요. 그게 뭐냐? 저희 채널 댓글에서도 종종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바로 왜 넷플릭스와 같이 미국 OTT 업체들만 재미를 보냐는 말이죠. 한국은 가성비의 나라라서 해외 투자를 많이 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정작 한국 제작사들에게 돌아가는 파이는 넷플릭스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행히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토종 OTT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 토종 OTT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토종 OTT들은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에 한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해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시장이 한국이라는 점과 세계라는 점은 이들에게도 분명히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물론 현재는 넷플릭스가 세계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독점을 차지했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수많은 한국인재, 한국 작품들의 수, 한국만의 정서 표현 등 우리나라 토종 OTT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또한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의 OTT들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처럼 세계를 무대로 삼을 수 있을지 시장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가장 먼저 국내 OTT로 일본에 발을 내민 왓챠를 필두로 티빙과 웨이브가 글로벌 진출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왜 이제 나오나 할 정도로 우리 토종 OTT 업체들은 넷플릭스가 선보인 한국 콘텐츠에 대비해서 K 콘텐츠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넷플릭스는 약 2만 편 정도라면 웨이브는 무려 34만 편, 왓챠는 10만 편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종 OTT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 전략을 보시면 CJ E&M은 미국 메이저 종합 미디어 그룹 바이아컴 CBS와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OTT 티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협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할리우드 제작 스튜디오이자 세계 시장 각국의 콘텐츠 생산 거점을 보유한 엔데버 콘텐츠를 인수하며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죠. 또한 티빙의 목표는 자체 제작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OTT 최강자인 웨이브는 어떤 전략을 취했을까요? 웨이브는 동남아, 북미 진출, 그리고 HBO와 같은 글로벌 OTT와의 협력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웨이브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웨이브는 2019년 출범 당시부터 글로벌 진출 계획을 갖고 있다며 포부를 드러냈죠. 그리고 왓챠의 경우 2020년 일본 론칭을 알린 바 있는데요. 왓챠의 목표는 일본 외 지역으로 내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론칭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왓챠는 오징어 게임처럼 화제성이 높은 신작이 아니라 구작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서 기존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시멘틱 에러가 있는데요. 시멘틱 에러 작품 댓글에서 요즘 베트남이나 중국, 일본, 스페인어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들의 풍부하다는 토종 OTT 장점을 갖춰 해외 진출 전략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좋은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요. 왓챠에서 제작된 오리지널 드라마 조초소가 한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초청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초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조초소는 조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사회초년생 남성 조충범을 주인공으로 하며 여행 유튜버 빠니버틀이 각본과 감독을 맡은 드라마인데요. 1화의 중소기업 면접 편부터 상당히 화제가 되었으며 업로드 2주 만에 1화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이과장 채널의 최고 흥행작이 되어 회가 거듭될수록 이과장 채널의 구독자와 화제성이 급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 정서를 잘 반영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아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초소는 재미, 공감, 디테일, 연기, 서사, 캐릭터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구독자들의 대우평을 받으며 대한민국 웹드라마의 새로운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PTSD가 올 만큼 현실 고증이 디테일하게 잘 되었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초소 시즌1까지는 아마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국내 웹드라마계에선 처음으로 해당 행사에 초청되는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큰데요. 한국 콘텐츠 대표주자 중 하나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개된다고 합니다. 왓챠 오리지널 드라마 조초소가 초청받은 한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은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데 조초소 배우들과 감독, 그리고 제작사 왓챠의 박태훈 대표가 참석합니다. 이렇듯 조초소와 같이 최근 들어 한국 콘텐츠의 대폭 유입으로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 이해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실제 생활 등 한국 사회의 리얼라이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등 다른 해외 OTT보다 상대적으로 대응이 빠른 토종 OTT가 보다 발빠른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예전 한국의 기업 1세대들 중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모범이 된 한국 기업들처럼 한국의 OTT 산업도 다른 산업군의 성공 신화처럼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